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해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부터 울진과 영덕에는 이슬비가 내렸는데요. 이 낮부터는 포항과 경주까지 비가 확대돼서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린 비는 낮부터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30mm고요. 이번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 23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4도, 영덕 26도, 포항 27도,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가을이 성큼 다가오겠고요. 이 추석 당일에는 맑은 하늘에 환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가 이딴 산재 사고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역 노동인권운동가인 권영국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을 내렸는데 지역 시민사회는 포스코가 이딴 산재에 대한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서온 기자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7월 경북노동인권센터 소장인 권영국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권 변호사가 산재 발생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포스코는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개선되지 않고 은폐되며 여론을 움직여 사안을 왜곡하거나 축소한다고 발언한 게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 포스코는 사안을 왜곡 축소한 적이 없고 사건 발생 즉시 신고하고 수사에도 협조했다며 권 변호사가 포스코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권영국 변호사는 최근에도 포스코에선 산재 사고를 둘러싼 축소 은폐 의혹이 있었고 포스코 새노조의 강성 이미지를 더 씌우는 등 포스코의 영향력을 통한 여론 조성 사례를 비판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포스코의 불탈법 행위를 비판하는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나아가 보복과 협박 차원의 대응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포스코 내부에서도 산재 원인인 열악한 작업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산재 관련 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산재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다 민주노총 소속이다 보니까 법적인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조차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는 게 포스코의 현실입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포스코의 법적 대응은 비판 여론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구시대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산재를 은폐하려는 의혹 또한 사실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판한다고 해서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을 묻고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것은 비판 여론의 재갈을 물리는 시도로.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포스코의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습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며 민사소송도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 대잠동 중앙하이스 주민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양압공원 아파트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과도한 국민재산권 침해로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20년간 포항시가 녹지 보존을 위한 예산 확보나 대책이 없었고 미분양 관리 대상지인 포항에 도시숲을 훼손해가면서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94만 제곱미터인 양압공원은 보상비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돼 공공토지 비축 제도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 아파트와 조망권이나 일조권 이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경주에서 첫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습니다. 간담회에선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고 위원회는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 실행 기구를 하반기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처음으로 경주에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당초 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채 위원회를 구성해 반발이 컸고 간담회에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이제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을 위주로 해서 별도로 지역 공론화가 따로 분리해서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역 반발에 대해 재검토위원회는 경주와 울진, 기장 등 원전 5개 지역별로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 실행 기구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특히 임시 저장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왔고 또 그를 위한 지역 실행 기구를 구성하면 그 실행 기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지역 실행 기구는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 여론 조사를 통해 지역 의견을 만들어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의견 수렴 전문가 한 분, 그다음에 지자체 담당 국장님 한 분, 그다음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의회를 대표로 해서 당연직으로 원전특위위원장님이 들어가시고 그 외에는 지역 주민 대표로 해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검토위원회는 원전 지역별로 지역 실행 기구가 만들어지면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지역 의견 수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 2개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갖고 경주시 포항 지역 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또 고청 윤경열 기념관 건립과 제2금장교 건설 사업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제245회 임시회를 열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고 일반 안건을 심사합니다. 영덕의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질식해 숨지고 1명이 위독합니다. 기본적인 안전 장구조차 갖추지 않았는데 매번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만 허술한 안전 관리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정신을 잃은 외국인 근로자를 급히 들것으로 옮깁니다. 이어 가스 중독으로 숨을 쉬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경북 영덕군 축산항에 있는 오징어 가공업체 지하탱크에서 태국과 베트남인 근로자 4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119 대원들이 30분 만에 이들을 구조했지만 42살 태국인 A씨 등 3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이 동네에 공장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큰 공장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은 3m 깊이 지하의 오징어 찌꺼기 탱크를 청소하기 위해 1명이 먼저 내려갔다 쓰러졌고 이어 다른 3명이 구하러 내려갔지만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한 사람 내려가서 쓰러지니까 위에서 보니까 이상 쓰러지니까 또 3사람이 동시에 구하려고 3사람이 딱 동시에 따라 내려갔죠. 그럼 4사람이 동시에 가스를 마시는 거죠. 탱크 속 오징어 부산물이 부패하면서 메탄과 황화수소 같은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방독면이나 안전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산소 농도 측정해 현장에서 무슨 작업했는지 그러고 지금 아마 질식이라고 지금 우리도 알고 왔는데 어떤 가스에 질식했는지 지금 실체를 알 수가 없어서. 더구나 이 탱크는 평소 사용하지 않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청소를 해 밀폐된 탱크 안에 다량의 유독가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작업 전 유독가스 확인 등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기본급 2% 인상 등을 담은 2019년 임금 및 담체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86.1%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를 감안해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노조가 밀실 합의를 통해 일방적인 결과를 도출한 뒤 금속노조 조합원은 찬반 투표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 대표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최교일 국회의원의 출장길 스트릿바 출입 논란 당시 출장비 전액을 영주시가 세금으로 지원해 횡령과 뇌물수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주시가 반년이 넘도록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자 영주시의회가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뉴욕 카네기 홀에서 예정됐던 오페라 선비 공연의 홍보차, 영주시는 최교일 국회의원 일행을 출장에 데려갔습니다. 세금으로 지원한 출장비는 최 의원과 보좌관 박모 씨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모두 850만 원입니다. 출장비 등급 지정을 위해 영주시가 작성한 내부 결제 공문. 최 의원은 전 서울중앙지검장, 보좌관 박 씨는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서류상 민간인인 것처럼 꾸며 해외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있는데도 전직을 떠나서 전직을 공무원을 전 직책을 갖추고 서로 되는 겁니까? 녹색당은 지난 2월 영주시가 국회의원에게 해외 출장비를 준 건 업무상 횡령이자 뇌물 공여이고 출장비를 받은 최교일 의원은 뇌물 수수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의원 일행이 받은 출장비는 회수돼야 한다는 여론이 컸지만 영주시는 반년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영주시 의회가 출장비 반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런 것이 소소히 큰 전례가 될 수가 있는 것도 있겠고 편법으로 지원한 여비 부분은 환수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시는 시청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보고 출장비를 지급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영주시 의회는 과연 민간인으로 보는 게 적절한지 감사원의 해석을 받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보규입니다. 경주시 황남동 행정복지센터가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황리단길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황리단길 지도는 화장실과 주차장은 물론 골목 안에 새로 생겨난 카페와 음식점 등을 표시하고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인근 관광지 정보도 담았습니다. 황남동 행정복지센터는 2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17,000부를 만들어 관광 안내소와 게스트하우스 등에 배부하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웹버전 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기 수확이 가능한 국산 신품종 과일이 확대 보급되면서 이른 추석이지만 우리 과일로 차례상을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품종을 대체하면서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이른 추석에도 과수원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추석 대목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 빗속에서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붉은색이 영롱한 국산 신품종 사과 아리수입니다. 매끈한 표면에 색이 뚜렷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아리수, 홍로 이런 사과들이 금년같이 이른 추석에 생산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생산농가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죠. 아리수는 문경과 영주, 영천 등 경북을 중심으로 보급 5년 만에 300헥타르까지 재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배도 9월 초 수확이 가능한 신화나 황금배 같은 국산 품종이 확대 보급돼 일본 신고배를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이른 추석의 경우 강제로 익히거나 색만 내는 생산 관행이 있었는데 조기 수확이 가능한 국산 신품종 과일이 확대 보급되면서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전문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공동 출하로 해결을 하면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2005년 9.2%에 불과했던 국산 딸기가 100% 보급을 눈앞에 둔 것을 비롯해 외국산을 대체할 우리 품종의 과일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공모에 영덕군의 3개 사업이 선정돼 2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사업별로 보면 영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년간 150억 원이 투입돼 중심 거점지구 조성과 만세시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남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으로 3년간 40억 원으로 행복센터와 안심안길 등이 조성되고 달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으로 3년간 40억 원으로 행복문화복지공간과 중심가로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추석 명절 풍속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차례는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대신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갈수록 늘고 있고 취업을 위해 공부방을 떠나지 않는 취업 준비생도 많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여행사입니다. 오는 12일부터 동남아로 떠나는 3박 4일 패키지 상품권은 다 팔렸습니다. 다낭 같은 데는 지금 한 15일 전부터 그전 마감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좀 간 데는 이제 몇 군데 남아 있는 데는 한 열흘 전에 보통 마감이 되고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예약을 넣어도 대기 상태. 티웨이 항공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대구에서 출발하는 방콕과 필리핀, 대만 노선은 이미 예약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구공항을 이용해 해외로 나간 여행객은 2만 8천여 명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3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공항 국제선 취항지 증가에 따라 국제선 여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도 국제선 여객이 많이 증가해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한 여객이 대구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른바 취준생은 명절이라는 단어가 다른 느낌입니다.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최희철 씨에게 추석 연휴는 공부하기가 좋은 때입니다. 친척들 보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소방공무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추석 당일만 쉬고 나머지는 계속 와서 공부할 생각입니다.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추석 대신 각자의 시간을 가지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추석 풍경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에 나섰던 90세 A씨가 어제 오전 7시쯤 영덕군 지풍면 야산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아내와 함께 산소에 벌초하러 갔다가 쓰러지자 아내가 혼자 하산해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119는 날이 밝자 수색을 재개해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포스코 기업시민프렌즈와 포항 PHP 봉사단, 기쁨의 복지재단 등이 후원하는 제15회 추석 명절맞이 기쁨 세트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쁨 세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380세대에게 전달되며 이 행사는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부터 울진과 영덕에는 이슬비가 내렸는데요. 이 낮부터는 포항과 경주까지 비가 확대돼서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린 비는 낮부터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30mm고요. 이번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 23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4도, 영덕 26도, 포항 27도,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가을이 성큼 다가오겠고요. 이 추석 당일에는 맑은 하늘에 환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